실종된 지 2달 만에 1급 지적장애인이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해당 구청은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실종부터 수색, 화장까지 소홀하게 다뤄진 장애인의 죽음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건립하면서 예산 10억여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예정돼 있던 아이스클라이밍 시범 경기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야산에서 훼손이 심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2달 앞서 실종됐던 지적 장애인일 것이란 추정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구청에서는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실종에서부터 수색과 화장까지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죽음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 21살 정모 씨가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 김모 씨와 사라진 건 지난해 10월 1일입니다. 김 씨는 시설 인근에서 당일 찾았지만 정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2달 뒤쯤인 지난해 11월 27일 김 씨를 발견한 곳에서 머지않은 야산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옷과 신발 등으로 미뤄 해당 시신은 정 씨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이 부근에서 나온 시신의 훼손이 심해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5일.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연고가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시신을 동구청에 넘겼고 동구청은 사흘 뒤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검사직이 받아오면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화장 처리를 하거든요. 경찰과 동구청 모두 해당 시신을 신원 미상의 무연고자로 처리했지만 유족이라고 여긴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있는데 그것도 지체장애 상급이고 누나도 있는데 그건 지체장애고 그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 이제 국과수에서 최소 한 달 더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경찰의 조서에는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10만 원꼴인 시신 안치 비용이 부담된다고 나와 있어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화장이 이뤄진 지 11일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검사 결과 시신은 정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자가 특정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굉장히 뭔가 쫓기듯이 졸속하게 처리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실종부터 죽음,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한탄과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번 죽음의 경우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점들이 미흡하고 또 개선해야 할지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재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대구 동구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경찰과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전반을 본다면 꼭 짚어야 할 부분들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어제 동구청과 시청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까지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짚어야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실종된 장애인분의 경위와 그리고 수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실종된 분이 안타깝게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이 사체가 처리되는 과정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원되는 체계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대응 같은 부분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경찰은 실종자가 발견된 지점이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설 측은 미리 예정돼 있던 행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수색에 소극적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점이라면 이렇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냥 화장을 해버려도 되는가? 이런 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경찰과 시설 측의 반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네. 우선 이 실종됐을 때 장애인분이 2분이 외출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발견되었던 분과 이 사망한 장애인분의 발견 지점이 거리상으로 매우
멀지 않습니다. 500m 정도밖에 불과하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수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는 시설에서는 그 10월 1일 날 이분이 실종되었는데요. 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아마 10월 그 16일부터 11월 2, 3일 경까지 이제 공기업 한 직원 90명을 불러서 계속 재능기부 행사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안에 가족이 사실 사라진 상황인데 그런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은 저희가 좀 납득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무용고 시신 네. 화장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용고 시신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은 그 연고자가 있으십니다. 그 어머니도 계시고 친척도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실제 무용고자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이분을 무용고자를 처리했던 부분들은 이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네. 그냥 처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 저희가 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그 통상적으로 무용고자 시신이 발견되면 네. 화장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네.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른이가 이렇게 실종이 되면 이게 그게 따른 그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치매 노인이 실종됐을 때는 그런 마땅한 매뉴얼이 있지 않은 겁니까? 예, 최근에 치매 노인에 관련돼서 조금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지나 사회관계에서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종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청과 시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찰에서도 계속 혼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이 실종될 경우에 전 지역의 주민에게 이 재난 대비 문자처럼 그런 네. 문자가 자동으로 알림이 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점은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흔히 그 장애인 시설이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인적이 드문 이게 산속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이번처럼 뭐 실종이나 사망 사건에 연계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근린생활시설 지역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곳에 시설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 장애인분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립 지원이나 탈시설에 관련된 지원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큰 그런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구미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건립하면서 예산 10억여 원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 25만 제곱미터터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시관과 부속동, 글로벌 연구관 등 4개 동과 야외 테마촌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경상북도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설계 변경 사업을 추진하다 불효불급한 사업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사업은 취소됐고 사업 설계비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업체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경상북도는 2심 재판에서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여 업체에 10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 경상북도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 4명 가운데 2명은 퇴직했고 나머지 2명 역시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는 못하지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정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일부 공무원들 있었습니다만 이분들 다 또 퇴직하신 분들이 위해서 좀 어려워 있습니다. 정부와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을 10억 원을 낭비하고도 정작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나몰라라식의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세계 빙벽인들의 축제 아이스 클라이밍 세계 월드컵이 올해로 8년째 청송 얼음골에서 열립니다.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아이스 클라이밍 시범 경기가 예정되면서 청송군은 여기에 맞춰 일정을 조정했는데 시범 경기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 빙벽 등 경기장 구조물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청송군은 올해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다음 달 10일과 11일, 전국 선수권 대회는 앞서 3일과 4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같은 기간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20개국 200여 명 규모인 평영 규모를 넘는 대회 흥행을 기대했지만 암초를 만났습니다. 올림픽 시범 경기 추진에 나선 대한산악연맹이 재정 문제로 경기장 조성도 손대지 못한 상황. 시범 경기를 계기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제산악연맹이 요구하는 경기장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해선 최소 3억 원 가까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송 클라이밍 아카데미 센터에 설치된 인공 암벽 구조물을 무상 대여로 제한하는 등 올림픽에서 쇼케이스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한산악연맹은 국제산악연맹 회원국의 모금을 독려하고 막바지 후원사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산악연맹에 각국에서 분담해서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대한산악연맹 회장 김종길 회장님께서 또 사비로 이제 개척을 또 하셨고요. 대한산악연맹이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번 올림픽 시범 경기를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한동수 청송 군수가 11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한 군수는 5가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한 군수 소환을 끝으로 그간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광석 추모 콘서트가 내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대봉문화마을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공연에는 싱어송라이터 박창근 공연을 시작으로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이동미 등이 출연하는데 공연장 앞 쌈지곤에는 촛불을 밝히고 헌화 공간도 마련됩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주읍 예산 1, 2 주정호 100만 원, 성주읍 농촌 지도자회 회원 일동 50만 원, 성주군 성맥회 회원 일동 50만 원,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주민 일동 78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청수군 선남면 오도리 주민 일동 51만 5천 원, 도흥 1, 2 주민 일동 74만 원, 관화 3, 2 주민 일동 50만 원, 재단법인 우성공원묘원 대표 이재실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6.5도, 안동 5.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보였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구미 영하 3도, 안동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구미 6도, 안동 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